안녕하세요. 소정 선생입니다. 오늘은 사주에 물이 많은 여자분의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유일간으로서 계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계수는 총명하고 그리고 민첩성이 있으며 임기응변에 뛰어나요. 그리고 수의 성향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는 성향이고 약간의 역마의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본인 꾀에 본인이 넘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단 이 사주를 딱 보면 신강해요. 왜냐면 인성인 금이 많기 때문에 금생수에서 내가 굉장히 신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신을 먼저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용신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인성이 많기 때문에 재극인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재성, 화를 쓰고 이 화를 도와주는, 불을 지펴주는 목을 희신으로 합니다. 또 하나, 계수는 육음이라고 해요. 음 중에 음이기 때문이죠. 여기 사주를 보시면 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양을 써줘야 된다. 원래 사주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대운이 잘 흘러가면 이제 부귀격이라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신을 잡았으니까 두 번째, 물이 많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물이 많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울증이 발생하기 쉬워요. 이미 물이 많은데 이제 물이 더 들어오게 되면 정신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기 쉬운 경향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뇨, 방광 쪽으로 문제가 생기실 수 있고 비뇨, 방광.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쪽을 조심해야 된다. 자궁 질환. 이런 부분들을 검사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사주에는 급각살이 있어요. 급각살. 이 급각살이 겁재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인 또는 형제가 좀 수족 이상, 골절, 상해 이런 걸 잘 입거나 그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급각살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똑똑 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뼈 같은 뼈 마디가 부서지는 것처럼 골절 상해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표적으로 뭐 등산을 하다가 낙상하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주에는 묘유충이 있어요. 묘유충. 이 묘유충이 뭐냐? 식상과 편인의 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식상이 자식 그리고 자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궁충, 식신충이 두 번이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자궁 관련 질환을 검사를 자주 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용신이 뭐라고 했어요? 목이라고 했잖아요. 이 목인 묘목이 용신이에요. 이 묘목이 묘유충으로 충받아서 나의 용신이 깨져 있다. 충받았다. 이 용신이 충받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용신이라는 것은 나의 사주에서 나의 사주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내 사주에 조후를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나의 신강 신약을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조절제 같은 역할이라서 이게 깨지면 사주의 밸런스가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깨어져 있다 보니까 자식이 충받고 있다 보니까 이분은 71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결혼도 하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왜냐면 자식을 만드는데 어려움도 있을 뿐더러 충이 되어 있다 보니 본인 자체도 관심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남편이 힘이 없을 거예요. 남편 덕이 없고 남편의 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남편이 약하다. 이 부분은 제가 그림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큰 호수가 있어요. 이 큰 호수가 있는데 이게 호수예요. 호수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서 있어요. 여기 작은 섬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토기 때문에 이 너무 많은 물들 위에 조그맣게 있는 토는 휩쓸려 내려갈 거예요, 아마. 물이 조금만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이 나무를 지탱하지 못하거나 또는 나무가 너무 많아지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져요. 그냥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이 정관인데 이 정관은 나와 사이는 좋아요. 사이는 좋다. 왜냐? 진유합으로 합이 되어 있으니까 사이는 좋아요. 진유합이 돼서 또 금이 돼버려요. 금은 나의 최대의 귀신이에요. 금이 목을 치고 금생수 해주니까 나를 더 키워줄 뿐이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과 사이는 좋지만 이 남편이 결국 나에게 독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도움이 딱히 안 된다. 능력이 없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다른 오행으로 변하고 본인이 희생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또한 매우 약할 거예요. 이 사주 자체가 아주 물이 많고 신강하기 때문에 이 물에 작은 흙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여자분에게 장가를 가시는 분은 좀 고려를 다시 해봐야겠죠. 그래서 본인 건강, 이 남자분 위험하다. 또는 자주 아프다. 하지만 이 남편분 기준에서는 여자가 많을 거예요. 여기에도 여자, 여기에도 여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약하지만 여자를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서 여자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사주에는 신해, 고란살까지 있습니다. 이 고란살이 무엇이냐면 너무 외로워서 벽을 긁으며 곡소리를 한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고독한 살이에요. 이 고란살이 있으신 분은 대부분 나중에 외롭게 살게 되는 남편이 있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외로운 그런 팔자예요. 이 남편분이 있더라도 능력도 없고 뭐 자주 아프고 바람을 많이 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본인이 이 고란살 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럴 때 물이나 금이 더 들어온다면 충분히 우울증을 야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수가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 대운으로 넘어와서 대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운의 출발이 어떤가요? 본인에게 좋은 용신으로 들어왔죠. 자, 계사대운 먼저 확인해 볼게요. 계사대운은 어떤가? 천간으로는 이제 수생목이 돼서 통관시켜주죠. 목을 키워줘요. 요 을목을. 그래서 그냥 평길, 무난하다. 천간으로는. 하지만 지지로는 이제 불이 들어와서 묘유충 하려는 것을 사유합으로 땡겨가고 불의 기운으로 화극금하니 본인에게는 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보대운도 천간으로는 용신이 들어오고 지지로도 불이 들어와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죠? 하지만 을미대운 때는 좀 달라요. 일단 을미는 을미백호, 백호운이에요. 백호운이 들어올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들. 이 백호운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천간으로는 을목이 들어와서 편길인데 이제 지지가 문제예요. 지지로도 언뜻 보면 뭐 해묘미 돼서 용신이 크게 다가오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정관은 뭐냐면 나의 올바른 직업, 나의 체면, 나의 남편, 명예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토잖아요. 이 커다란 목이 이 작은 토를 극하게 돼요. 쪼매난 땅에 나무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섬에 있는 작은 땅이 나무가 많아지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상관경관이라고 해요. 나의 정관을 이제 식신과 상관이 와서 깨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올바른 직장과 체면 그리고 나의 명예가 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공무원을 하시다가 직업을 바꾸게 돼요. 그 직업이 어떤 게 되냐? 이 을미백호의 이 미가 편관이에요. 이 편관이 들어와서 나의 정관을 또 해쳐버린 거잖아요. 정말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술집 아가씨로 가게 돼요. 갑자기 공무원을 때려치우고 술집 아가씨로 가게 된다. 편관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편법 할 때 편처럼 이제 삐딱한 직업,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관의 직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운부터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신대운으로 넘어오면 천간으로는 병신합으로 기신이 잡혀서 편길이지만 지지로는 신진합이 되어서 수가 돼요. 이 수가 나의 용신인 불을 또 극하게 되는 운이죠. 이때는 이제 수가 극한다. 화를. 이때는 문서로 인한 손재운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 관성과 인성이 합해져서 내 불을 재성이 꺼지기 때문이죠. 돈으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남편과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투자나 문서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정유대운으로 넘어오면 정유대운에는 천간으로는 정임합이 되어서 나의 겁재, 도둑을 잡아줘요. 그래서 괜찮지만 지지로는 유가 들어와서 묘유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묘유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에게 흉살이 일어나거나 또는 본인이 하는 일이 어렵고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충으로 인해서 자궁, 생식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묘유충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물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신대운처럼 진유합이기 때문에 관과 인성의 합, 똑같이 문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문서 조심. 그렇다면 다가올 무술대운과 기의 경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분은 지금 정유대운인데 정유대운을 겪고 난 뒤에는 무술대운에 천간으로는 토생금, 왜냐면 여기 신금이 있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나 지지로는 술토가 있어서 진술충이 발생하게 돼요. 이 진술충이 발생하면 또
다양한 흉살이 발생이 되겠죠. 예를 들어 관제십이라든지 구설, 송사 같은 게 발생해요. 특히 손재수. 왜냐면 여기 사주에 불이 없는데 이 충이 일어나면 화가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화가 굉장히 약한데 수가 많은 사주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질 거예요. 재성이 꺼진다. 그로 인해서 손재운이 발생할 거고, 뒤로 다가올 기해대운 그리고 경자대운을 보면 둘 다 냉하고 금수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손재 위험과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운에서 예언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금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울증 그리고 불이 꺼짐으로 손재가 발생할 수 있고, 냉하면 조우가 안 되어 있다고 보아서 보통 건강이 안 좋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물이 많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 자궁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질환, 그리고 불이 꺼지기 때문에 심장, 소장, 눈에 대한 질병 또한 조심하여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좀 안 좋기 때문에 말년이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주자주 건강검진도 자주 하시고 물가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면 이제 물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대운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